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좌측 하단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가운데 영역에 찾아보기, 크말 이거 월수, 이론, 계산 작업, 자, 파일 여셨으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논리 1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논리 1. 교재 115페이지. (4번)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표사에서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액의 중앙값이 값 이상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 비고에 표시하시오. if and median. 자, if 함수 무슨 함수? 조건 true, false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and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true 값을 표시해줍니다. median이라는 함수 기억나세요? 네? median 중앙값 자, 제 화면 봅니다. 자, 10부터 35까지 위치가 가운데 해당되는 데이터가 뭡니까? 20. 위치가 10부터 40까지 위치가 가운데 해당되는 위치 20, 30이라고 대답하기 어중간해서 평균값 쓴다는 거 기억나세요? 요게 중간값이라고 하는 중앙값이라고 하는 함수 미디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 파악하셔야죠. 판매량이 150 이상이라는 조건한 게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다. 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때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AND 조건이죠. 문제의 뭐뭐 이거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은 두 개 이상의 조건은 AND인지 OR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OR 조건인지. 그래서 AND 조건이라고 판단하셨으면 무슨 함수? AND 함수를 처리한다.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네? 중앙값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자, 그러면 값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단 미디언이라는 함수 쓴다 그랬습니다. 미디언. 가로 열고 총 판매액 전체 총 판매액 범위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구할 필요는 없고요. 이 녀석이 알아서 계산해 줄 거니까 이런 값을 계산해 주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 내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의 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전체의 식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 획도 나타날 거니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죠. 자동치역을 써야죠. 자동치역이 아래쪽으로 안반 상대했을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꼴 판매량이 150 이상이다 라는 조건 한 개. 두 번째, 자 이거 해석되세요? 총 판매액은 상품, 개별 상품 총 판매액, 개별 상품. 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빈셀을 클릭해서 방향키로 이동. 자 I15 상대 참조, J15도 개별 상품의 총 판매액이니까 상대 참조 이상이어야 한다. 뭐보다? 전체 판매 총액의 중앙값. 그래서 아까 계산할 때 미디언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가로 열고 자 선택하실 때 자 제 화면 잘 봅니다. 이런 생각 버리라 그랬죠.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가셔도 된다 그랬죠.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저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자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 총 판매액이 148만 8천이죠. 그러면 뭐보다 크다고요? 158만 6,500보다 크다고 물어봐야 이상이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데이터에 갑니다. 221만 9,500이라는 값이 중앙값 158만 6,500보다 크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점점점 마지막 134만 4천 값이 중앙값 158만 6,500보다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식으로 옮겨야죠. 우리가 암산할 수 있으면 이런 값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암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미디언 이 범위, 미디언 이 범위, 미디언 이 범위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이 범위는 변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 절대참조. 그리고 가로 닫고 조건이 두 개. AND 조건이라 했으니까 식으로 처리하면 AND 함수로 처리한다. AND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true일 때 효자 상품이라고, false일 때 공백 문자 표시 이상이 맞는 함수, if 함수,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를 적든 간에 true, false 나와야 된다. end 함수의 결과값이 true, false 나오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if 함수 첫 번째 인수로서 콤마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효자 상품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를 넣어라. 뭐 시험 이야기 좀 하자면 2급 수준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적으실 때 여기 숫자값, 정해져 있는 숫자값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의 형태가 오지도 된다. 비교 저 기준값에. 논리 2로 가겠습니다. 순서에 하자. 2번. 교재 118 2번 표 2에서 원서 번호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H2에서 H2에서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학과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단 오류 발생 시 지원학과에 코드 오류 표시 if error h lookup left 함수. 지난 시간까지 left 함수 열심히 하셨죠? 자. 함수명 확인하시고 함수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파악하셔야죠. 지원 학과를 원본표에서 지원 학과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지원 학과는 이 기준표에 있는 학과명을 가져와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학과명을 가져오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학과 코드를 알아야만 그게 대응되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 예? 그러면 자 SNM이죠. 그러면 원본에서 SNM이라는 게 뭐죠? 원본에서의 SNM을 파악하실 줄 아셔야죠. 자, 그건 문제의 내용 중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의 내용을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라고 표현했죠. 그럼 뭐, 자,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뭐죠? N, M, S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학과 코드라군요. 자, 원본표에서 원서 번호의 첫 글자. 자, 원서 번호의 첫 글자를 계산하려면 lef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left.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 자, 그러면 식을 작성하는데 이런 사항에 맞는 함수. 자, 그러면 원서분의 첫 번째 글자를 들고 와서 기준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학과명을 가져오겠다. 비교 방향이 오른쪽 수평 방향이다.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H2급이다. 뭐 그렇게 파악. 그러면 수식 작성하셔야겠네요. 자, 제일 먼저 left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 G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오케이, 상대. 그 다음 이 값을 들고 기준표에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비교해서 내용을 제 결과값을 가져올 겁니다. H2가 lookup value 찾는 값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콤마 테이블 rate 기준표의 범위. 이때 선택하는 방법은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학과를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F4번 키 가지고 조정한다. 주소형 디렉터마. 세 번째, 결과값. 기준표에서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학과명 행이 필요하다. 명값들이 학과명 행은 두 번째이다. 네 번째, 비교시 일치 유무. 뭘 비교하고 있죠? SNM을 비교하고 있죠.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일치, 문자 하나가 맞아야 된다. 폴스.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해보니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샵 NA라 해서 샵으로 시작하면 수식이 100%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샵 NA라고 하는 이 코드, 이 오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V루급이나 H루급이나 인덱스 같은 함수들은 기준표가 있어야만 일 처리가 되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이 녀석은 무조건 기준표에 갔다가 옵니다. 이 함수 세 개는. 근데 갔다가 오는데 뭡니까? 헛걸음 치고 왔죠. 갈 때 뭘 들고 넘어갔죠? 원본에서 A를 들고 넘어갔잖아요. A를 들고 넘어갔는데 여기 가서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게. 이 표시가, 이 의미가. 그러면 문서상에 이렇게 두면 보기 싫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함수? if error, 응? if error. 저 문제를 다 안 읽었나요? 오류 발생 시 지원 아까 코드 오류라고 표시, 문자 코드 오류라고 표시. 여기만 코드류. 나머지 정상적인 건 그냥 정상적인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오류일 때만. 표사. 표사. 부탁할게요.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좀 쉽진 않은데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의 근본적인 생각들이라. 시간은 한 5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저 맞추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맞추면 더 좋은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함수명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내용도 파악해 보시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자, 시간 많이 든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 아니라 그랬죠. 자, 제 이야기 듣고 다시 한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내용이 총점이 가장 많은 사람은 최고 점수라고 표시한다고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총점이 가장 낮은 사람은 최고의 저점수라고 표시할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일단 뭐 같은 점수가 있는 거는 배제하고 하면 어쨌든 최고 점수 1명, 최저 점수 1명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건 전체 총점의 최대값이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왜? 주어진 함수가 맥스다 함수가 있으니까. 그럼 일단 맥스, 일단 최대값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총점 범위 내에서 188. 그 다음 최소값, 총점이 가장 낮은 사람 전체 총점의 최소값이라는 이야기죠. mean이라는 함수를 쓰고 총점. 자, 그러면 물어봐야죠. 각각의 개인이 최대값 188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걸 각 개인의 총점이 가장 큰 값 188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188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가로 열고 총점 범위. 자, 그러면 제1칠은 개인의 총점들이니까 주소가 다르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야 되죠. 그럼 이 범위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고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F4번 키 가지고 조정. 그러면 엔터 치면 true, false라고 대답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뭐라고요? 한 명이 대답하네요. true라고. 자, if 콤마 최고 점수라고 표시를 하고, 자, 아직도 표시해야 될 값이 최고, 최저, 공백 세 가지 중에 한 개 처리했죠. 두 가지가 더 남았죠.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첫 번째 if 함수의 세 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 표시 자리에다가 if를 한 번 더 씁니다. 이거 벌써 한 서너 번, 두서너 번 보셨죠? 이 구조.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개인의 총점이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전체 총점의 최소값이냐? 물론 139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이걸 우리가 암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mea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전체 총점 범위. 자, 앞에 제1칠은 개인의 총점이니까 서로 달라야 됩니다. 네? 내용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최저 점수는 139점이죠. 어느 셀이든 다 똑같아야 되니까 이 범위는 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콤마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저 점수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입니다. if 함수 두 번 썼죠. 가로 두 번 닫아 주셔야죠. 물론 자, 제 화면 보실래요? 가로의 개수가 맞지 않으면 닫는 개수가 맞지 않으면 그 정도는 이 녀석이 알아서 처리해 준답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 오류를 여러분들 찾아보는 걸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오류가 생기냐면 가로 하나 덜 닫았습니다. 제가 에? 가로를 하나 덜 닫았다고요. 근데 이 녀석이 가로를 하나 더 닫아줬죠. 수정할 거냐? 예.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 3 별가로 갑니다. 표 3에서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라지 함수요. 자, 라지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라지 함수, 스몰 함수 무슨 함수죠? 몇 번째 큰 값을 표시하겠다. 라지. 몇 번째 작은 값을 표시하겠다. 스몰. 자, 그러면 문제 내용 파악해 볼까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어떻게 한다고요? 재생산이라고 하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생산 중단이라는 문자 표시를 한다. 자, 그러면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은 어떻게, 자, 이게 뭐죠? 이게 조건입니다. 네? 이게 조건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속에 조건이, 나는 조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드러내는 녀석도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지금처럼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은. 오케이. 라지라는 함수로 이해를 하셔야죠. 어떻게 번역을, 해석을 달리하면, 전체 판매 총액의 5번째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됐습니까? 조건이 다른 주어진 함수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5번째 값이라는 게 아니라 값 이상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5개의 제품에 해당되겠죠. 됐습니까? 암산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함수? 이거 처리하려고 무슨 함수 쓰면 됩니까? 라지 함수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라지. 주어진 함수가 라지였으니까. 일단 5번째 큰 값 한번 찾아보죠. 전체 판매 총액, 콤마, 5번째. 그러면 이 5개의 제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죠.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너 713만 713만 7,500보다 큽니까? 물어보면 되죠. 여기도 713만 7,500보다 큽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 근데 yes라고 대답하는 게 몇 개? 기본적으로 5개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자, 앞에 봅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 판매총액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주어진 함수 때문에,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자동적으로 써야 한 번 써야 되고 상대절 때 고민합니다. 그럼 각 제품의 판매 총액값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713만 얼마요? 7,500보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걸 암산할 수가 없죠. 암산할 수 있어요. 암산할 수 있는 소리죠. 근데 암산할 수 없으니까 무슨 함수? 라지 함수로 대체했습니다. 라지. 첫 번째 데이터의 범위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네? 앞에 봅니다.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개별 판매 총액 C17은 서로 개별 판매 총액 값이니까 서로 다른 주소가 나타나야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서로 같은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죠. 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다 똑같습니다. 지금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대답하겠죠. 그럼 최소 5개가. 그러면 이때 무슨 함수? if 함수. 잘 안 되실 때는 항상 하나하나씩 분해해서 하셔야 됩니다. 조건. 재생산. 그렇지 않으면 생산 중단.
이런 형태의 조건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방금 이 문제는 어떤 함수? if와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한 거죠. 자, 제 화면 봅니다. 아니요, 이 문제는 시험에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if 함수하고 이거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갈 겁니다. 랭크, 등수 매기는 랭크.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라지나 스몰, 자, 라지와 스몰이라는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등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몇 번째라는 그런 등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랭크 함수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방금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을 이제 랭크라는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판매 총액의 등수가 5 이하인 제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건 라지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이 방식은 판매 총액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를 이용한 거고요. 랭크.eq는 이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값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값을 이용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값을 뭐 한 거죠? 등수로 바꿔놓으면 되죠. 일단 등수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선가 한 것 같은데. 자, 이걸. 자, 각 개인의 개별 제품들의 등수를 계산하겠다. 랭크.eq 열고 개별 제품의 판매 총액 상대 참조 그 다음 전체 자료 판매 총액 전체의 자료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겠다. 이 등수 매길 때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 참조 그 다음 등수 매기는 방식은 판매 총액이죠. 많은 금액이 1등인가요? 네? 높은 금액부터 낮은 금액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내림 차순 방식으로 바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수를 매겨야죠. 각 개별. 그러니까 판매 총액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등수로 바꿔놓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럼 바꿔놓고 나서 이제 물어보면 되죠. 어떻게? 등수가 5 이하입니까? 아니면 6 미만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쓰면 되죠? if 함수 쓰면 되죠.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해보면 해보면 나오는 결과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라면 되게 잘합니다, 솔직히. 랭크.eq라고 등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라 그러면 되게 잘합니다, 실제. 왜냐하면 이 방식대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등수 아니고 라지로 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개념이 같은 거거든요. 다만 이걸 직접적인 판매 총액을 이용해서 처리하느냐, 이걸 등수로 바꿔놓고 처리하느냐, 결과는 같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 이제 이해하실 때 이해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렵잖아요. 내용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절차가 많다 보니
되게 어려워하고 귀찮아하죠. 일단은 처음부터 귀찮아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이걸 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1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점수 다 적어봅니다.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실제 점수 5 이상인가 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가져가셔야지, 그렇게 흐름을 가져가셔야지, 그냥 뭐 저 식 잘 적는다고 해서 그게 따라 잘 적는다고 해서 100개 되는 게 아니고요. 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고,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 텍스트, 날짜, 빠진 기능은 뭡니까? 찾기 참잠수 다 안 했죠? 찾기 참잠수. 오케이. 잠깐만요. 통계 2. 통계 2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통계 2. 교재 페이지 92페이지. (4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5분 드릴게요. 오늘 다들 못하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어려운 문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앞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해보시죠. 방금 설명드렸던 그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자, 같이 봅시다. 앞에 라지하고 다른 게 이제 반대 개념이죠. 상위. 자, 일단 내용을 보면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이다. 이게 조건이죠. 응?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입상이라고 표시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공백 문자 표시하고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앞에서 라지에 했던 것보다 조금 어렵냐면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기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데이터의 종류가 뭡니까? 여기 이거 데이터의 종류 시간 맞아요? 숫자 문자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문자 데이터 아닌가요? 형태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제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문제 접근하셨죠?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물음표를 던져야 되거든요. 왜? 숫자 문자 형태 결합이 됐으니까 이게 문자 데이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보니까 실제 원본 자료가 있죠. 1땡땡 08땡땡 00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시간제로. 그럼 이건 뭐죠? 시간 데이터라는 겁니다. 시간 데이터가 정상적인 저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밖에서 나타났다는 거 뭘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표시 형식이라는 걸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진 않았지만 코드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C를 다루는 코드 H, 분을 다루는 코드 M, 초를 다루는 코드, 초를 다루는 코드 S다 그랬죠. 그러면 이 셀은 여기에 있는 이의 코드의 조합은 아마 H 한 개 시간 M 두 개 08분을 나왔으니까 분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데이터라는 거 이거 파악하는 거 알고 계셨다 그러면 되게 실력이 좋으신 겁니다. 제 엑셀 실력이. 자, 그다음 그러면 이 조건 하프 마라톤 기록 3명이라는 거 이걸 그러면 주어진 함수 스몰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달리 해석한다면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전체 기록의 세 번째 작은 기록 DI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니 스몰 열고 데이터의 범위 시간 데이터 콤마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바꾸면 뭐 1시간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판단하셨죠?
일단 이 값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결과에 대한 수식 작업을 하려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니 자동 채우기 있어야 되고 몇 번? 한 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걸 개인의 기록, 상대 참조, 전체 기록 1시간 03분 이렇게 적으면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무슨 함수? 스몰 함수를 통해서 찾는다. 이해해야 한다. 뭐 범위 선택하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이 범위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야 된다. 절대 참조, 콤마 세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생각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맞다 틀리다 대답하면 세 개가 true라고 대답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뭐? 입상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표시를 하라. 방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한 거라고요? if와 sm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배웠다시피 어떻게 할 수 있죠? 등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하프 마라톤 기록의 등수가 뭐이면 되죠? 3 이하이면 되죠. 네? 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죠. 등수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개인의 등수 랭크 이 값이 개인의 기록 값이 상대 참조 전체 기록의 절대 참조 정렬 방식은 자 이겁니다. 이거 왜 여기서 나지도 않아서 스몰을 썼는지 이유를 아셔야죠. 자, 시간이죠. 시간을 체크하는 기록 경기죠. 기록 경기는 짧아야 1등입니까? 길어야 1등입니까? 100m 달리기 짧아야 1등입니까? 길어야 1등입니까? 시간이 짧아야만 1등이죠. 그래서 정렬 방식은 오름 차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이야기 좀 하죠. 등수 매기는 이 방법에 10번 중에 9번은 내림차순입니다. 왜?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오름차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료의 성격을 보시라 했잖아요. 하프 마라톤이잖아요. 하프 마라톤. 시간이 짧아야 1등으로 취급해야 되니까 오름차순을 등수 매기세요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 3등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 다음 true false가 나왔으니 if 만족한다면 입상 그렇지 않으면 공백 문자
그 아까 if small 지금 하셨던 그 다음에 뒤쪽 표현 저기 아까 논리 이해서 하셨던 if large 잘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수학삼각 1 수학삼각 1 시트명 수학삼각 1 교재 82페이지 문제 3번. 뭐 이제 앞에서 좀 어려운 걸 하지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니 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걸 다뤄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82페이지 구입 수량이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썸이프와 한계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MOD 채빈 값을 계산하겠다. MOD란 함수 기억나세요? 네? 안 나세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수업 중에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10, 20, 40, 10, 20, 40, 40, 40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데이터 40. 그걸 우리는 채빈 값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함수가 MOD 100만 개 중에 저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구입 수량이 가장 많은 빈도 MOD 그리고 구입 수량 범위들의 가로 닫고 자, 그러면 구입 수량이 가장 많은 빈도가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sumif. 자, 그러면 sum if 가로 열고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구입 수량 범위 내에서 콤마 조건 값은 얼마죠? 조건이 뭐였습니까? 구입수량이 가장 많은 빈도니까 구입수량이 방금 많은 빈도가 4였잖아요. 그럼 여기 4라고 적어도 현실적으로 4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함수가 MOD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 함수를 사용 안 하면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시험이다 보니. 그래서 4 대신에 뭐라고 적으면 되죠? MODE 콤마 합을 구할 거면 구입 총액의 합계. 이런 구조는 아까 저기 제가 보드에 적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100이 100 이상이다 할 때 어떻게 적든 100 대신에 함수를 적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자, 제 화면 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적으면 안 되냐고요? 물론 적어도 됩니다. 되긴 한데. 자,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이렇게 자 4라고 적던 이렇게 적던 자 일단 시험의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MOD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4 대신에 MOD 함수를 대체해서 써야 됩니다. 그건 시험의 구조상.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냐? 됩니다. 되는데 왜 그러면 4라고 적지 않고 MOD라고 적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자, 4라고 적는 건 어떤 사항이 닥쳐도 이건 무조건 4죠. 우리가 이런 값을 제가 상수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해드린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첫 번째 4가 그러면 이게 이제 값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누가 쫓아와서 구입 수량에 저 4가 잘못 입력이 되어졌답니다. 뭘로 바꿀 거냐면 9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는 9입니다. 이제 4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제가 다시 시계 값을 뭐로 바꿔놔야 되죠? 4를 9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함수로 적어 놓으면 이 범위의 영향을 받으니 함수의 결과값이 자연스럽게 뭐 그냥 알아서 자기가 구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자리에 직접적으로 값을 적지 않고 상수값을 적지 않고 함수를 많이 적는 겁니다. 그 적의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다시 누가 쫓아와서 9가 아니라 4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시 또 4로 바꾸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게 효율성이냐는 건 이게 훨씬 더 효율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쉽지 않은 생각이라고요. 자, 총 3개가 남았는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찾기 참조 2부터 갈게요. 찾기 참조 2부터. 그리고 교재 99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그 99페이지의 4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음 영역과 지역 코드표를 이용하여 표 4와 지역 코드표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요금을 구하여 다음 셀에 나타내죠. 단 출발지는 여기 왼쪽에 있는 서울 목포까지, 도착지는 서울 목포까지, 여기가 도착지 열로 참조한다. 인덱스 H도 구합시다. 자, 이 함수를 하시기 전에 혹시 인덱스 매치 함수 기억나세요? 배우는 함수들 중에 가장 어려운 함수입니다. 자, 화면 봅시다. 우리가 뭘 배웠는지만 일단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고객이 과일을 200개 샀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몇 프로 할인해 줄 겁니까? 12%. 몇 행 몇 열에 있는 데이터죠? 2행 3열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 값을 표시해 준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근데 2행 3열이라는 건 누가 찾은 거라고요? 사용자 여러분들이 찾은 거라고 했잖아요. 암산에 찾은 거잖아요, 눈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할 때 위치 값을 계산해 준다. 그게 매치라는 함수 쓴다고 그랬습니다. 매치. 그래서 배가 세 번째 있고 수량 200이 두 번째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 방식으로 할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하나 하자면 우리 교재에는 무슨 방식? 인덱스 H를 곱수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기준표를 이용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표, 원본표 이렇게 있어야 되는 V도급, H도급, 인덱스 같은 함수들. 자, 그래서 지금은 인덱스 매치 함수를 통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출발지고 이게 도착지로 볼게요. 자, 그러면 몇 행 몇 열에 있는 저기 죄송하다. 부산서 목포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 요금이 얼마죠? 15,000원. 15,000이라는 이 값은 몇 행 몇 열에 있다고요? 3행 4열에 있죠. 예? 그럼 3행 4열에 있는 그걸 찾을 때 항상 뭐라 그랬죠?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거라 그랬습니다. 찾을 때. 자, 그러면 몇 행 몇 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 인덱스. 그리고 어레이 데이터의 범위, 찾을 데이터의 범위 콤마 몇 행? 4행.
3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 자, 그러면 이 사행 3열은 우리가 고생해서 찾을 필요가 없죠.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출발지 범위 내에서 부산이 몇 번째 있습니까? 도착지 범위 내에서 목포가 몇 번째 있습니까? 라는 그 내용을 이용하면 3, 4라는 값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부산이라는 내용과 목포라는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위치 값을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 매치 함수. 자, 이퀄 매치. 룩업 어레이 찾는 값. 자, 여기 부산이라는 값이 셀에 있기 때문에 시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참조했을게요. 부산 참조 콤마 룩업 어레이 찾을 데이터 출발지 범위 찾을 데이터의 범위 콤마 1, 0, 마이너스 1이 있다고 그랬는데 0 정확히 일치 값 하나를 찾는 개념이고 1, 마이너스 1은 범위 개념이라고 잠깐 소개했고 우리는 0만 기억하고 계세요. 잘 되시면 1과 마이너스 1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0 문자 비교니까 비교시 일치 유무 정확히 일치 문자 비교. 이렇게 세 번째 3입니다. 3행. 제가 위에 거 틀렸군요. 3행 4일, 4행 3일이 아니고 3행 4일. 죄송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 시각인데 제가 이쪽을 출발지 이게 도착지로 본다 그러면 3행 4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4. 네 번째 열입니다. 라는 건 목포가 몇 번째 있습니까? 도착지 범위 내에서. 그래서 목포라는 데이터를 할 때 위치 값을 표시해달라. 매치. 자, 목포라는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여기 셀에 있으니까 그냥 이용해 쓰겠습니다. 목포 참조 콤마 데이터 찾을 범위, 도착지 범위, 자료의 성기 같은 범위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뭘 비교하고 있죠? 목포라는 문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일은 자, 우리가 어쨌든 15,000원 값을 표시할 거잖아요. 이 값을 지금 셀에 표시할 거잖아요. 에? 몇 행 몇 열? 3행 4열에 대한 행과 열의 위치만 안다면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쨌든 요건 15,000원을 표시할 겁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수 자료의 성격이 같은 셀 범위, 어레이라는 의미,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다. 뭐든 찾을 때는 콤마. 자, 이 자리에 3이라고 적든지 셀 주소를 클릭하든지. 자, 셀 주소 H31에 있는 셀에 있는 3이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계산된 거죠? 오케이. 부산이 출발지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찾은 거죠. 그때 사용했던 함수가 뭐라고요? 매치라고 적어도 상관없겠네요. 자, 행처리. 그럼 열은 4라고 적든지 아니면 셀 주소를 참조하든지. 아까 제가 보도에 적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4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H32의 4는 어떻게 계산된 거죠? 목포가 도착지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있습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무슨 함수 썼죠? 매치 함수 썼죠? 매치 함수에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자,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3하고 4가 필요하다 했죠. 4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기준표에 보면 3과 4가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 이 3, 4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 4가 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금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인덱스
인덱스. 자료의 성격이 같은 요금 범위 내에서. 콤마. 4라고 직접 입력, 죄송합니다. 3이라고 직접 입력하든지 아니면 이게 참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3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3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부산을 들고서 기준표에 가서 부산을 찾습니다. 거기에 대응되는 코드 3을 읽어내면 되죠. 요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H루가. 방금 이 사항이 맞는 함수 기준표에서 비교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 방향, 수평 방향이잖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가져서 H루가 부산을 들고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으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콤마 비교 시 일치 유무 죄송합니다.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두 번째 행이다. 코드 행이다. 콤마 비교 시 일치 유무 뭘 비교하고 있죠? 문자 비교죠. 폴스. 콤마 자 그 다음 여기 4라고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4라고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4라는 값이 시트상에 있네요. 셀상에. 그럼 참조되죠. 근데 저 값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기준표에서 내가 원하는 코드 값을 가져오겠다. 오른쪽으로 비교해서 H루고. 자, 도착지 목표를 참조할게요. 헐. 이 문제가 어렵나 봅니다. 컴퓨터도 뻗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큼 살아있네. 자, 4라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3이라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H루가 4라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입력하시거나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H루가를 이용해서 처리도 가능하다.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코드 행이다. 두 번째 행이다. 콤마 결과값 표시할 비교시 일치 유무 서울, 청주, 부산, 목포 문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일치 폴스 H2급 함수에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이 문제는 저희들 문제에서 제시하는 이 내용은 이런 기준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또 다른 기준표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계산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찾기 참조 1로 가겠습니다. 교재 97페이지 문제 3번 설명을 해드렸으니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인덱스 매치라는 게 시험에 나오면 좀 만만치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죠. 5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판매 총액 계산은 자, 화면보다 판매량 곱하기 할인 가격표에 있는 할인가죠. 네? 그러면 판매량을 참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할인가부터 이제 계산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할인가를 계산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내용을 가져와야 되니까 어쨌든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자동축이 한번 써야 되고 상대질 때 고민해야 되죠.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가격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자료의 설계 같은 범위 내에서 이행 1열에 있는 이행 2열에 있는 이행 3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죠. 네? 내용 이해되세요? 그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인덱스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인덱스 자료의 성격 같은 범위. 자, 가격이란 범위. 이렇게 범위.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응? 자동축 쓸까? 공매차 상대. 그러면 판매 총액 계산하는 모든 세수 똑같은 가격 범위를 참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콤마. 자, 얘기를 하고 자, 행번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행번호. 우리 가져야 될 부분이 할인가에 있는 요 값 세 가지를 가져올 거죠. 이행 1열, 이행 2열, 이행 3열이죠. 그러면 행번호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열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래서 행번호는 굳이 내가 계산할 필요 있어요? 아니, 매치. 자, 보세요. 매치. 내가 할인가를 찾을 건데 문자 할인가. 아니,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이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이 항상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값은 항상 2잖아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냐고요. 저기 정답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항상 이 값이 2니까 뭐 상수값이죠. 에? 상수값이 이렇게. 콤마. 잠시만요. 자료가 이는 열의 범위 1열, 2열, 3열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2라는 행의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죠. 이런 걸 우리가 상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열 번호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죠. 뭐에 따라서? 어류 코드에 따라서 어류 코드가 MK101을 원본에서 MK101을 들고 오면 몇 번째 있습니까? 첫 번째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MK101을 들고 오면 몇 번째 있습니까? 두 번째 있습니다. MK103을 들고 오면 MK103은 세 번째 있습니다.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열번호는 1열, 2열, 3열이잖아요. 1, 2, 3이라는 값이 필요하죠. 이 값은 그때그때마다 변하죠. 그래서 이 값들은 항상 딱 일정하게 어느 지점을 가리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변수라고 그러고요, 개념을. 그럼 이 값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어류 코드의 원본에 있는 어류 코드의 위치값에 영향을 받는다. 됐죠? 그러면 열번호는 1, 2, 3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딱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정해져 있지 않은 변수값을 처리해 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함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매치라는 함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류 코드에 원본에 있는 어류 코드 값을 들고서 상대 참조 콤마 차절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 같은 범위, MK101, MK102, MK104 어류 코드 범위.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오케이. 왜냐하면 똑같은 범위를 참조해야 되니까.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뭐?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일치. 매치 함수 가려닫고 인덱스 함수 가려닫고. 그럼 요거 계산한 게 할인가 계산입니다. 뭐 곱하기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판매량 상대 참조 곱하기 할인가. 됐습니까?
한 개는 다음 차례 해야 되겠다. 제가 늘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을 잘 적는 게 중요한 거, 물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형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이야기 하자면 인덱스 문제가 그렇게 시험에 몇 년,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관련 문제가 나왔던 형태가 딱 요거 하나 있었거든요. 2018년 이전에. 근데 2018년 이후에 요거 방금 하셨던 요 내용은 2018년도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크말 리급 시험에 함수가 점점 해가 한 시험 시작한 지가 한 20년 넘어가고 한 20년쯤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낼만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함수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치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문제 읽어보고 답이 이렇게 눈앞에서 실기 시험 보실 때 필기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딱 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딱 답이 이거라고 딱 확정 지을 만한 내용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스킵 건너뛰기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맨 나중에 푸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나는 막 시간이 뭐 처음부터 이걸 만났어요. 만났다고 이걸 내가 끝까지 풀어보겠다라고 오기 부리는 순간 어떻게? 시험 시간만 잡아놓고 결과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다른 문제 다 풀고 와서 이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답이 안 나오죠. 그냥 과감하게 하나 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보러 가는 건데 이거 정답을 만점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시험장은. 뭐 영어의 뭐 점수처럼 뭐 토익이나 이런 점수처럼 점수가 딱딱 뭐 찍혀져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점수가 있잖아요. 그 최대한 이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시험을 잘 보는 원리지. 100점을 받으나 70점을 받으나 어차피 점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여유 가지시고 잘 안 되는 거 한두 개 꼭 버리세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무조건 기분 좋게 합격합니다. 만점 받으려고 애쓰시는 만큼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준비하시는 거 노력을 정말 가상하고 그런 분들이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만점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시험 보러 가시면 잘 합격을 빨리 못한다라는 거 의외로 그런 건 만점 받으려고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